안녕하세요. 영통 제일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제일부동산입니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러나 오미크론이 10만 명 이상 발생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동요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인데요. 임대차 분쟁 가이드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법령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쌍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을 하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면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집을 빌려줄 테니 너는 월세를 주세요. 그러면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임대인한테 돈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판례를 들어 차임 지급 의무를 설명하고 이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에는 임차인이 연체 차임액을 상회하는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고 이에 임대인이 연체 차임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죠. 조정 내용을 보니까 보증금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고요. 관련 판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조정 과정 중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임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지급할 월 차임에서 상계해라 빼고 나머지를 임대인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임차인은 보일러를 수선하고 수선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비용을 월 차임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 이렇게 돼 있네요. 보일러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과 임차인이 미납한 차임간 상계 후에 남은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러 수리비를 빼고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음을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며 해당 보일러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토요일 오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곧바로 수리를 하였으며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수리함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된 거죠.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속하고 임차인이 부담한 보일러 수리 비용은 주택의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임차 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제거 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거 조치를 이행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집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관리 부족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곰팡이의 발생 원인 결과를 조사해 보니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임이 규명되었고요. 임대인에게 제거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녹물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퇴거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붉은 수돗물이 나오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을 이렇게 했네요. 임대인이 수리를 위해 방문하겠다 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한 점에 비추어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판단이고요. 임차인이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사례들인데 이 기타가 아마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분쟁 기타 조정 사례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며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외국인인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후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현재 임대인은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계약 종료 이후 주택을 양수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며 주택 매수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 관계를 승계함을 판례를 통해 설명하였고요. 이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합의하고 해당 일자에 보증금 주택의 반환을 동시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어락 파손은 임차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존속 중에 해당 주택이 매도되어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였고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바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도어락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미반환하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도어락을 해체한 사실 및 해체된 도어락의 원상 회복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도어락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질의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어락은 파손이 되었으니 임차인이 고쳐놓고 나가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대신 임대인 거를 내줬으니 당연히 돌려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편된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신청서 작성하고 뭐 계속 행정서식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임대차 보호법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영통에 있는 제일부동산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